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산도지와의 계약을 통해서 알테오젠의 실적 성장성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머크와의 계약이 터졌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의 그런 실적을 낼 것이라고 밝혔었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계약이라던가 혹은 알테오젠의 모멘텀을 보면서 2조까지도 실적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알테오젠은 뭐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도 150% 이상의 알테오젠은 1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른 계좌를 통해서 추가 매수한 것들도 2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우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겠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13만 1,000원대에서 알테오젠을 처음으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저는 이때에도 알테오젠에 투자하고 있었죠. 그 전에 매수했었습니다. 자, 알테오젠 40조짜리 독점 계약 분석,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 10배 폭등할 수 있는 이유, 예상 실적과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13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31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2배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이때 당시에 이제 머크와의 계약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영업이익 1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서 PR을 15만 주더라도 결국 15조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조 원, 그때 말씀드렸던 1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가 꾸준히 좀 영상을 분석해드리고 알테오젠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나 알테오젠의 확장성을 봤을 때 PR을 15 정도가 아니라 20 이상으로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2차 대세 상승의 이유, 세계가 놀랄 만큼 치료제 판도가 바뀌는 중, 그러니까 머크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치료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알테오젠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SC제형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분석해졌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약 19만 9천 원이죠. 역시나 약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알테오젠 상승이 이제 시작인 이유, 제가 보시면 급등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급등할 때 말씀드려서, 역시나 급등할 때 말씀드리면 항상 앞으로 달려요. 네, 이때도 앞으로 좀 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른 거를 뭐 개미 털기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렸었는데, 그 이유도 뭐 주가는 30%가량 상승을 하고 있죠. 알테오젠 상승이 이제 시작인 이유, 바이오 업계 혁신의 주인공. 이 당시 주가는 24만 3천원, 현재는 31만 1천원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분석해드렸어요. 알테오젠 폭등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340조 규모 특허 만료, 블록버스터 신약 빠르게 흡수 중. 예, 향후 5년 내에 300조 가량의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전부 다 특허가 만료가 돼요. 이 특허를 연장하려고 하든,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오리지널 약품 이상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SC 제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는 특허 만료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알테오젠이 탑픽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는 23만 9천 원, 역시나 31만 1천 원이기 때문에 주가는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 대박 날 것 같네요. 머크 키트르더 40조 독점 계약은 시작일 뿐 더 큰 겁니다. 자, 40조 독점 계약도 한 내후년쯤에 키트로드 40조 매출이 터질 것이 예상됐었는데, 이미 올해 40조 이상 터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분기 실적으로 10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키트로드 하나만으로도 실적이 10조 이상 나왔어요. 이에 따라 40조 이상은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5%의 로열티만 가져가더라도, 혹은 극보수적으로 50%의 점유율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이 1조 이상이 벌써 찍히는 거예요. 제가 2조 이상까지, 2조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는 27만 3,500원, 현재 주가는 31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죠, 영상을 찍어드리는 요일은 7월 31일입니다. 어제 산도제와의 그런 바이오 시밀러 SC 계약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 멤버분이 이제 오늘 좀 우리 토론방에서 나눈 대화인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와 장애 쑥대밭인데 사부님 픽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경이롭네였죠. 네, 이분은 최근에 오신 분이죠. 자, 장애 쑥대밭인데 사부님 픽만 올라간다. 네, 그렇죠. 최근에도 핵심 종목들, 핵심 섹터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만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락장이라도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처럼 장이 박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계좌 수익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뭐 가볍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제가 네, 이 사람이 좀 저 같다라고 하셨죠. 자, 이 위험한 서핑 스팟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하프문 베이비 해변에 있다. 위험 요소는 단순히 거대한 파도뿐만 아니라 네, 뭐 백상아리라던가 뭐 다른 여러 위험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있는데, 그런 위험들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핑을 즐기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 사부님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자, 미포도 2년 전 전고점을 뚫어버렸군요. 조선사들 상승 각도가 점점 가팔라지네요. KSP에 출발했습니다. 2만원 가자. 오늘도 불이 나는 계좌네요. 진주 찾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사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불이 나는 계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한라 EMS 선박평수 기업도 신고가 나오네요. KSP 화이팅.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필사단방에서 토론을 나누는 글이죠. 이제 넥상스 딱 전략기기는 넥상스 한 투자 중이고 뭐 30% 이상 35%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은 매도했죠. 한 160% 네, 그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일부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자, 전략 인프라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오버슈팅했다가 조정 국면이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다시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른 주도주 잡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른 주도주를 잡고 있죠. 조선,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반도체 핵심 기업들, 이 종목들도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최근에 매수했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죠. 네, 최근에 매수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sek터 내에서 유일하게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좀 순항하고 있다.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쪽도 다음 섹터를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탈 엔비디아의 흐름에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4세대 CXL, 실리콘 포토닉스, NPU 등등 같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너무 비싼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회사들과 기술들을 공부해 놓으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좋은 코멘트죠. 어차피 우리는 다른 주도주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키워나가면서 차기 주도 섹터, 다음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꾸준하게 서치하고 기회가 오면 잡아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번에 산도지와의 그런 계약이 꽤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바로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된 이제 특허 남용 방지법입니다. 특허 남용 방지법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특허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약이 있겠죠, 신약. 자, 신약이 특허가 끝나게 되면 이런저런 남용을 통해서 오리지널 약품을 이제 침해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특허 남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제법이면 제법, 뭐 생산 공장이면 공장, 뭐 제형이면 제형, 각가지 특허, 각가지 남용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들의 그런 진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바이오 제약 그런 시장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이제 치료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었고, 하원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어차피 올해 내일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자, 통과가 되면 당연히 오리지널 약품들은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들을 이제는 특허가 끝나면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바로 SC 제형이라는 겁니다. SC 제형은 여기서 제외시켜주겠다. 특허 남용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올바른 그런 견제 수단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럼 왜 SC 제형을 그렇게 밝혀주느냐?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다른 뭐 쓰잘데기 없는 생산 공장, 제법, 제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제약사들을 배불려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남용이 아니라 SC 제형으로 인한 특허 이제 방지는 시켜주겠다. 왜냐? 소비자한테 좋으니까. 쉽게 말해서 4시간 걸리는 그런 투약 시간을 5분으로 단축시켜주고요. 그리고 사망률, 뭐 아니면 부작용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극적으로 이제
업 시켜주는 것들이 SC 제형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낮고 투여 시간도 훨씬 더 작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특허 남집 방용을 특허 방지, 특허 남용 방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리지널 약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SC 제형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효과가 좋은 것은 둘째치고 일단 바이오 시밀러들의 그런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허를 통해서 이런 진입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라도 SC 제형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바이오 시밀러 입장에서도 오리지널 약품들이 SC형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밀러의 그런 효과가 80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오리지널 약품도 효과가 80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더 바이오 시밀러가 뛰어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SC형을 받아들이면 오리지널 약품들의 효과가 90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싸다고 한들 환자들이라던가 의사들은 결국 효과가 더 좋은 오리지널 약품들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결국에는 SC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리지널 약품과 효과를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산도즈가 모를 리가 없겠죠. 산도즈는 세계 1위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고, 이에 따라서 다른 품목으로도, 그러니까 특정 품목으로만 계약이 됐던 것이 계약금을 알테오젠에 반환을 시키고요. 반환을 이미 시키고 다른 품목으로의 그 연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 산도즈가 이런 SC 제형을 좀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 혹은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알테오젠과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조금 더 강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머크의 키트로다가 일단 연간 40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고, 여기서 2028년, 2029년쯤에는 60조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 50% 정도의 점유율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0% 점유율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 정도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들, 특히나 이 산도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 혹은 산도즈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일단 2029년 기준으로는 이 파이프라인들의 가치, 그러니까 산도즈가 가져갈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들의 가치는 약 50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산도즈가 100%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20%,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30%, 40%까지 가져간다고 한다면 알테오젠에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의 그런 수준도 매우 커진다는 것이 사실 이번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테오젠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고, 그런 확장성을 통해서 특히 세계 1위의 그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머크, 그리고 세계 1위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 이 두 개 기업과의 협력이 훨씬 더 견고해진다는 것은 알테오젠에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의 크기와 밸류에이션의 성장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돼야 되는 것은 ADC와 같은 그런 2세대 항암 혹은 3세대 항암까지의 그런 치료제로서도 충분히 플랫폼적인 면모를, 만약에 올해 내에 그런 기술 추적이라던가 관련된 계약 같은 걸 터질 경우에는 알테오젠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PER 기준으로 15에서 20 사이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ADC까지 터져주게 될 경우에는 30까지 순식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ADC와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 이전을 통해서 실적까지 지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적의 성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동시다발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3차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올해 내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정도의 추세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이 알테오젠을 가져가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와 플랫폼의 확장성, 실적의 성장성,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더 이미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현재로서는 매우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끝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자, 필사단 멤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제식으로 전수해드리는 그런 필승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강의 자료도 전부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하죠. 하루에 6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2시간 강의 4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이제 디프리를 가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커리큘럼이 끝날 때 즈음에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프리사단 이제 7기 멤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선착순 4분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이번에도 마감 지으면 몇 개월 동안, 향후 몇 달 동안은 모집이 또 없을 예정입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